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제히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의 두 번째 시간으로 독도가 침탈되고 간도 협약이 체결되다 38쪽부터 항일의변 정쟁 그리고 애국해모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와 간도 중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독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독도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국시대 때부터 신라 지증왕 때 우상국을 정복하게 되면서부터 독도는 우리 땅으로 편입이 되어 있었어요. 이 우상국은 현재로 따지면 울릉도 일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울릉도와 동도와 서도로 되어 있는 독도는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땅이었었는데 일본이 자꾸 우리 이제 해역을 침범을 하게 되면서 옛날부터 이곳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이주를 시켜서 생활을 하게 어업 활동을 하게끔 이제 유도를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가 대한제국 1900년에는 이제 고종이 먼저 칙령 제41호에 독도는 우리 땅임을 선포를 한 칙령이 먼저 발표가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임을 명백히 하는 이제 문서화 시키게 되었는데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독도가 임자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심한의 현에 강제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45년에 광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권 침탈이 이제 종식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독도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침탈을 했지만은 이제 돌려줘야 되는 과정인데 자꾸 가끔씩 독도는 원래 이 러일 전쟁 중에 본인들이 강제 편입시켰던 거를 근거로 해서 본인들의 땅이라고 우리를 도발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지역은 간도 지역이에요. 간도와 같은 경우에는 이 백두산의 그 위쪽에 있는 지역, 이쪽 지역에 있는 데를 간도라고 하는데 숙종 때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국경선을 이제 정하는 그런 국경선의 정계비를 백두산에 세우게 돼요. 이 백두산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서쪽으로는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기준으로 조선과 청을 나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도로 이주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 간도 지역이 청나라의 영토인지 조선의 영토인지를 백두산 정계비에 이 토문강을 해석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입장 차이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에서 그 중국 쪽으로 보면은 숭화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으로 흘러가기 전에 지류인 토문강을 여기 백두산 정계비에서 얘기하는 토문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도문강 해가지고 두만강을 백두산 정계비에서는 토문강이라고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경선이라고 보고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간도다. 위쪽은 간도 여기까지가 이제 국경선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도를 두고서 영토의 그런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대한제국 1903년에 독도와 마찬가지로 간도를 우리나라 함경도 일대에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백두산 정계비에 이 토문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를 우리나라의 영토다라고 이제 편입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탈 을사조약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이 간도 지방은 이 토문간 아래쪽 여기까지가 조선의 땅이다. 그래야지 여기도 본인들이 차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만주 지역에 철도 부설권을 두고서 청나라와 대립을 하게 되자 1909년에 간도 협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간도를 줄 테니까 간도를 청나라의 땅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청나라는 일본에게 철도 부설권을 달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랑 중국 사이에 있었던 영토 분쟁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그 맺어진 협약을 토대로 지금 현재의 간도 지역이 청나라의 그 중국의 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게 간도 협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우리나라랑 청나라 사이에 맺었던 협약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서 간도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독도와 강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 주 국권 수호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권 수호 운동은 우리나라가 1904년에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서 반이 아니고 아예 강제적이었죠. 자, 외교권이 이제 박탈당하게 되고 이때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조금씩 식민지화 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었던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일 의병과 같은 경우에는 의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가지고서는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이제 노력했었던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의병의 스타트는 1895년 을미의병 때부터 항일의병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을미의병과 같은 경우에는 1895년도에 명성황후를 시해했었던 을미사변이 있었죠. 을미사변과 그리고 이 이후에 을미개혁에 보면은 친일파를 중심으로 하는 을미개혁 때 단발령이 시행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유생들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을미의병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의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가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항일 의병이 점점 전쟁화되면서 나중에 독립군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 과정에 있어서 1905년도는 을사늑약이 이제 이루어졌었잖아요. 이때 을사늑약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의병 활동들이 전개가 되게 되는데 1905년에 을사의병이 이제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을사의병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신돌석 장군. 이 신돌석 장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민 출신의 최초의 의병장이라고 하는데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이제 그 전투력이 굉장히 강했었고 의병 대장으로서의 맹활약을 펼쳤었던 의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산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것을 갖다가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1907년 정민년에 고종이 이제 헤이그 특사를 네덜란드로 파견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하고 말았다. 실패는 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괘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력을 약화시키려고 군대를 해산하게 되는데 이때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의병에 투입이 돼서
1907년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미의병과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보다 더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 군인들이 이렇게 전문직적인 그런 군인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때 해산된 군인들이 투입이 됐으니까 보다 전문화된 군인들이 의병 활동을 펼치게 되면서 의병이 전쟁화 됐다라는 것을 정미의병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대표적인 대장으로 이인현 대장이 있는데 이 이인현 대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국에 13개의 도연합 부대를 결성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서울 진공 작전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이때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때에 이제 모였었던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제 이 모였었던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독립군으로 보다 왕성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거 활동은 우리나라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나 우리나라의 그 침략을 이제 막 주동했었던 인물들을 처단하는 활동을 의거 활동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의거 활동에는 해외에서 활약한 사람들과 국내에서 활약한 이제 의사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가 있죠. 이 안중근 의사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했었던 그 인물이 안중근 의사였었죠. 그리고 이제 그 장인환과 정명훈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미국 사람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당연한 거다. 오히려 한국에게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면서 망언을 한 이 스티븐슨을 이제 빵야 쏴서 죽이게 되는 의사들이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있었습니다. 국내로 봤을 때는 일사오적 중에 최고로 나쁜 놈 이완용을 처단한 이재명, 지금 성남의 경기도 도지사 말고 그 이완용을 처단한 이재명이라는 그 의거 활동을 펼친 의사가 계셨고요. 그리고 나철이라고도 하는데 나인영 그리고 오기호 의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일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신회를 조직을 해요. 자신회라는 조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자신회는 일사오적 암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다양한 단체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애국 계몽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보안회, 헌정연구회, 자강회 등등 기타 단체들이 많은데 이 단체들은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애국 계몽 단체 중에서는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가 있습니다. 이 신민회와 같은 경우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이승훈 선생 그리고 양기탁 선생님께서 이제 조직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비밀이지만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비밀 결사 조직이었죠. 자, 민족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대성학교, 오선학교와 같은 학교를 세우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일단 경제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민족 자본을 육성시키고자 회사나 그리고 태극서관과 같은 곳을 통해서 돈을 모으려고 우리나라 자본을 모으려고 애쓴 활동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펼치는데
굉장히 이제 기여를 했던 단체가 이 신민회라는 단체예요. 아주 멋진 단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신민회가 했던 일들 중에는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흥학교를 세우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정리한 내용이 많은데요. 국권 수호 운동과 그리고 간도와 독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